자, 여러분, 벌써 202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성공하는, 성장하는 한 해로 보냈나요? 혹시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시간 기록을 통해서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동안 8,736시간을 사용했는데요. 8,736시간을 어떻게 피드백해볼까요? 우선 피드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재료, 바로 기록이죠. 저는 지난 1년을 전부 기록해서 엑셀로 남겨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잠, 기타, 버리는 시간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시간을 관리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퍼센트 플래너에 나와 있는 시간 구분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1년 동안 사용한 플래너입니다. 하나당 3개월씩 써서 총 4권을 1년 동안 작성했는데요. 이 퍼센트 플래너를 통해서 저는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시간을 세웠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제가 얼마나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전부 기록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부분은 사회적 시간 영역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시간 영역은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낸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 또는 제가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블로그하는 시간, 그리고 주식 정보를 조사하는 시간 등 제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보낸 시간을 전부 사회적인 영역에 넣고 있습니다. 전체 시간의 약 30%인 2608시간을 사회적인 영역에 활용했네요. 보시면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각 시간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요일에 제가 그 영역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해 둔 겁니다. 보시면 저는 화요일에 가장 사회적인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사회적인 시간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주로 읽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가장 사회적인 영역이 낮게 나온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한 영역은 바로 잠인데요. 전체 시간의 약 27%, 2342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이거를 하루꼴로 나눠보면 저는 하루 평균 6시간 정도를 수면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현재는 새벽 5시 반이거든요. 새벽 기상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은 대부분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아무래도 모자랐던 잠을 좀 더 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평균이 6시간으로 나온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을 평균으로 놓으면은 저는 27%가 아닌 25%를 잠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라클 모닝을 10월에 한 이후로부터 잠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한 영역은 애석하게도 기타 영역이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타 영역으로 편입하는 시간은 씻고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짧게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 그리고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간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이 기타 시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이런 엑셀을 처음 작성했던 게 지난 5월이었는데요. 지난 5월에 1월부터 4월에 기타 시간을 한번 집계해 봤었습니다. 그때는 전체 시간의 19%를 기타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을 마무리한 지금 봤을 때는 15%로 됐던 게 정말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6개월에 제가 기타 시간을 13%만 활용할 정도로 기타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노력이 주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4위는 영적 시간과 지적 시간인데요. 둘 다 9%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힐링을 위한 시간을 영적 시간으로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간을 보면 영적 시간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동 4위로 둔 이유는 바로 최근 6개월 동안 지적 시간은 11%를 사용했고
영적 시간은 9%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적 시간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건 제가 독서 모임을 4개가량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서 모임 덕분에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책 27권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체인지 그라운드의 신큐베이션에 가입하면서 이제 벌써 독서 모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하나 줄여야 되겠어요. 자, 이 정도에서 제가 8736시간을 어디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정말 대단하신데 한 가지 의문이 들 거라고 봐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도대체 시간 기록하는 게 뭐라고 왜 저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좀 변태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걸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시간 기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체계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란 생산적인 활동은 늘리고 비생산적인 활동은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기록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 3가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기록을 하는 효과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리밸런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중간 점검이겠죠? 제가 어디에 시간을 활용했는지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버리는 시간이 당시에 8%였고 지적 시간이 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보다 지적 시간이 더 적었던 겁니다. 그때도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책 읽는 시간보다 제가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현타가 빡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고 시간을 리밸런싱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알겠지만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시간이란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사회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낭비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고 지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독서 모임 개수를 늘렸어요. 당시에는 독서 모임을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 독서 모임을 4개까지 늘려서 독서하는 환경을 강제적으로 만들었고요. 따라서 저는 중간 점검을 통해 시간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파악했고 제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간 재분배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당시보다 생산적인 시간은 늘렸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시간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기록의 효과 두 번째는 바로 액션 플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시간을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이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취했던 계획은 지적 시간을 늘리기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적인 시간을 늘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했었고요. 문제점이 먼저 파악이 되면은 그에 맞춰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문제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액션 플랜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액션 플랜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언가 하나를 달성하고 싶다면 기존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고 싶다면 기존에 세웠던 목표 중에 나에게 조금 더 덜 중요한 거를 제거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시간 기록의 효과 세 번째는 바로 패턴, 즉 성공 패턴 그리고 실패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성공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실패를 하는지를 시간 기록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기 전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막상 시간 기록을 보면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미라클 모닝이라는 아침에 루틴을 개발함으로써 수면 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을 더 생산적인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간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라클 모닝은 저의 성공 패턴이고 앞으로 2021년에도 꾸준히 유지할 만한 저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실패 패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스타에 저의 운동 인증
인증 100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6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제가 16% 낮은 달성을 이뤘던 그 원인을 바로 시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운동하는 시간을 5%만큼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 달성한 거는 9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볼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는 목표와 비슷한 수준의 시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 낮은 달성률을 기록한 건 제가 신체적인 시간을 활용한 것만큼 실속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100일이라고 횟수로 목표를 잡았지만 사실은 한 회당 목표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목표와 제 실제 시간 사용 간의 괴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횟수를 목표로 했으면은 그 횟수에 맞게끔 제가 목표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목표는 따로 제 시간 실제 사용은 따로 해서 마치 제가 실제로 그 시간을 보냈으면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와 그리고 제 실제 시간 사용 계획이 어떻게 상충한지 또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간 기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2020년 8,736시간을 어디에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시간 기록을 하고 이것을 피드백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2020년 동안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2021년 재무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